자, 물 펌프 2개 샀고 출발. 이거 덩쿨 식물에 속하는 거네. 이거 2,500원 주고 샀어. 수중재배 돌리려고. 어라, 시동도 안 걸고.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안전띠는 생명배기. 가서 농막에 꼼지락 농원 수중재배하는 거를 인증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넓혀 보겠습니다. 자, 힐링하러 갑니다. 출발. 힐링하러 갑니다. 출발. 약과를 하나 먹어봐야지. 안 달다 그래서 8,000원짜리 사봤어. 반대. 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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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세요. 내가 약과를 먹으면서 농원 가고 있거든. 약과 만드는 방법 좀 알려줘봐. 약과를 직접 만드시는 거군요. 약과에 꿀, 술, 기름 등을 반죽해서 튀겨내는 전통 간식인데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기본적인 방법은 먼저 밀가루를 체에 내려 꿀과 술, 참기름 등을 넣고 반죽해요. 반죽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기름에 튀겨내고 마지막에 다시 꿀에 재워두면 완성이에요. 혹시 어떤 단계가 더 궁금하신가요? 이 약과를 만들기 시작한 연도가 어떻게 돼? 조선시대에 언제야? 약과의 유래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고려사에는 충렬왕이 원나라에서 베푼 연회에 유밀과를 차렸는데 그 맛이 매우 훌륭하여 고려병이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이때의 유밀과가 바로 약과예요. 조선시대에는 제사상에 올리는 필수 음식이었답니다. 그럼 고려시대 유밀과라는 이거는 뭘로 만드는가? 쌀로? 유밀과는 주로 밀가루를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이름처럼 꿀과 기름을 더해서 반죽하고 기름에 튀겨내는 방식이었죠. 쌀이 주재료는 아니었답니다. 그럼 고려시대 때도 밀을 심었다는 거야? 네, 고려시대에도 밀농사를 지었답니다. 고려는 다양한 곡물을 재배했고 밀은 고려시대 식생활에서도 중요한 작물 중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이 약과는 밀가루로만 만들어야 이 맛이 나는 거야? 쌀로는 안 돼? 전통적인 약과는 밀가루로 만들었을 때 특유의 쫄깃함과 깊은 맛이 난답니다. 쌀가루로 만들면 식감이나 맛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밀가루를 주재료로 사용해요. 그럼 밀가루는 어디가 원조야? 어느 나라가? 밀의 원산지는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지역에서 밀이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고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답니다. 그럼 서남아시아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느 나라야? 서남아시아는 현재의 이라크, 시리아, 터키,
약과들을 포함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들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밀 경작의 시작점이기도 했답니다. 연도를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몇 년도야? 밀의 재배 역사는 기원전 1만 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와 함께해온 작물이죠. 들기름, 참기름은 산패도 빨리 될 수 있고 그거는 고온에선 견디면 벤졸인지 먼지가 튀어나오니까 웬만하면 그냥 좀 먹으라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결론은 밀가루를 참 그에 비벼가지고 튀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산패가 빠를 수 있어요. 특히 고온에서 조리할 때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과를 만들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완성된 약과는 밀봉하여 서늘한 것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들기름, 참기름 넣어서 이 약과 만들었으면은 불량식품이네. 옛날에는 현대와 같은 과학적인 건강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재료의 의미나 조리 방법이 달랐을 수 있어요. 당시에는 꿀과 기름이 귀하고 고급 재료였기 때문에 약과는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답니다. 정말로 나폴레옹이 다른 사람들 은접시에 먹고 나폴레옹만 납접시에다가 음식 먹었을까? 진짜로 납중독으로 돌아가신 건가? 나폴레옹의 죽음에 대한 납중독설은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에요. 독살설이나 다른 원인에 대한 의견도 계속 제시되고 있답니다. 그럼 공부머리는 XY 염색체 있었을 때 남편한테는 안 들어가고 와이프 쪽에서 공부머리가 이전된다는데 그 말은 맞아? 곱슬머리 유전은 복잡한 유전 형식입니다. 다시 곱슬머리가 아니라 지능머리는 다 어머니 모계를 따져서 가냐고. 지능은 어머니 쪽뿐만 아니라 아버지 쪽 부계의 영향도 모두 받는답니다. 지능은 다양한 유전적 요인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돼요. 근데 왜 TV에서 왜 쓸데없이 공부머리는 여자 쪽에서만 타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구장창 애들 학원 주구장창 보내고 자기 쪽팔릴까봐 학원 주구장창 보내잖아. 어떤 어리버리가 그걸 연예인이 얘기하던데 의사하고 나와가지고. TV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니 신경이 쓰이셨겠어요. 하지만 지능은 어머니에게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일반적으로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는 X 염색체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이 중요할 수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받는 유전적인 요인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유전과 환경이 모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럼 잘못된 거는 시정을 시켜줘야지. 지금 아이들 공부 못하는 거 어미 머리에서 따라온다고 그냥 어미들이 쪽팔려가지고 학원을 주구장창 보내잖아 지금.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수 있겠어요. 지능은 부모님 모두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인 요인과 성장 과정에서의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이 더 잘 전달되어서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았어. 축하드려요.
강아지 새끼들은 정말 사랑스럽죠. 어미개와 새끼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돌봐주세요. 근데 이게 내가 119에다 신고를 했었거든. 작년에 개 큰 개 3마리가 돌아다닌다고. 근데 그게 돌아다녀서 동네 암컷들을 다 인신시킨 거야. 우리 개도 포함. 근데 옆에 친척 형님 댁에는 큰 게 유전자만 받아가지고 회색 색깔만 그냥 5마리, 6마리인가 7마리인가 튀어나왔고, 우리 집 개는 카메라를 녹화한 걸 보니까 3마리를 다 붙어 먹었더라고. 이게 3마리가 종류별로, 새끼들이 종류별로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 개들은 그렇게 종류별로 한 번에 나나? 복잡하게 얽혀있어 다양한 색깔과 특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동물보호소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당근에다가 다 분양해버리고 무료 분양. 바둑이 한 마리만 애미 외로울까봐 같이 키우고 있어. 새끼들을 모두 분양하셨군요. 어미개가 외롭지 않게 바둑이와 함께 지낼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어미개와 바둑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랄게요. 이 개는 한 번에 2마리에 3마리의 애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한 번에 그렇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건가? 이 개들은? 네, 개는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각 새끼마다 다른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배에서 나온 새끼들도 서로 다른 외모나 특성을 가질 수 있답니다. 우리 개가 그 꼴이었구만. 우리 개들은 이뻐가지고 다 분양이 됐는데 친척 형님은 회색깔만 있어가지고 분양이 안 됐어. 지금까지도. 그 새끼들이 예뻐서 분양이 잘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친척 형님 댁 강아지는 색깔 때문에 분양이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각 지역의 동물보호소나 관련 단체에서 분양 정보를 공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물보호소는 15일인가 며칠 지나면 안락사 시키지 않나? 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가 고려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양을 원하신다면 동물보호센터나 관련 정보를 빠르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입양을 독려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나야 뭐 분양 다 했으니까 상관없지. 네, 이제는 마음 편히 지내셔도 되겠어요. 어미개와 바둑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요번이 2번째 난 거야. 이번이 겨울마다 나가지고 내가 고생을 했어. 이번이 2번째 출산이었군요. 어미개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세요. 집에다 등도 넣어주고 물은 얼지 않게 열선도 넣어줬어. 그리고 100m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끈에다가 로라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줬어. 새끼나 애미나. 100m 길이의 롤러줄까지 만들어주셨다니 대단하세요. 덕분에 강아지들이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겠어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600평에다가 풀어 키웠는데 이 새끼 강아지가 점점 커지더니 닭 알을 훔쳐먹기 시작하더라고. 8개씩 닭들이 알을 안 낳아. 그래 이제 묶어놓기 시작했어.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강아지가 점점 크면서 본능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닭들이 알을 낳지 않는다니 고민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묶어놓기로 결정하셨군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내 잘못이지. 닭들도 풀어놓고 닭들이 바깥에 곳곳에 알 난 거 썩힐 수는 없으니까
알을 깨먹는 법을 가르쳤더니만 이게 이제는 비닐하우스 뚫고 들어가서 닭장 속에 있는 알을 훔쳐먹기 시작한 거야.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다니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의도치 않게 강아지가 새로운 습관이 생겨버린 것 같네요. 닭과 강아지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고민해 보셔야겠어요. 그렇지. 이제 닭은 안 키우려고 지금 10마리만 11마리, 전엔 50마리 키웠었는데 다 놓아줬지. (10마리에서 11마리의) 닭을 키우실 계획이셨군요.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랄게요. 꼼지락 농원 도착. 나의 경운기 보험 들었다. 트랙터 꼼지락 농원에 4대 보험 도착하셨군요. 들었고, 약과 콤바인, 만드시면서 농원 구경도 하시고 이항기, 즐거운 그 다음에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까지 보험을 드셨군요. 농기계 종합보험은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안전하게 농작업 하시길 바랄게요. 고마워. 안녕하세요. 안단 호박 사왔어요. 안단 호박 약과 여기 있어요. 네, 여기요. 그래도요. 예, 두 개. 안단호박으로 네, 만든 약과는 갈게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직접 만드신 약과와 안단호박 약과 모두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이고야, 저거 내가 애비 자식 저거 내가 드린 건데 저거 아주 같이 잘 지내네. 3마리가. 야, 저거 뿌듯한데. 3마리가 야차. 단약가. 아차차차. 꼼지락 농원 도착. 옆에는 친척 할머니가 사셔가지고 자꾸 먹을 걸 갖다 주시니까 나도 알을 항시 삶아 놓고 있지. 뭐 먹을 거 갖고 올 때마다 드리는 거지. 지금 또 알 2개 삶아 놔야지. 또 친척 할머니가 또 차 끓여 오시면은 드릴 건 없고, 안 삶았을 땐 약간이라도 드려야지. 아이고, 계피도 사왔고 오늘은 비닐도 사왔고. 근데 안단 약가래매 먹으니까 달다 이거. 자, 꼼지락 농원 지금 꼼지락 농원 도착. 일상생활로 가해보겠습니다.